필라테스 센터 먹튀 사건 몇몇 개 있었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필라테스 센터의 창업의 전망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네에 필라테스 센터가 많게는 5개에서 6개까지 몰려있는 상권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과포화 상태에서 앞으로의 필라테스 센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라테스 센터의 창업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약 6년 정도 센터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지금은 현재 교육 쪽을 맡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제 필라테스 오토 매장이라고 해서 매장을 오픈하고 강사들을 구인해서 필라테스 센터를 직접 운영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많은 필라테스 업종에 계신 분들이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저 또한 반대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필라테스는 관계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입니다. 아니, 운동을 하러 가는 센터에 무슨 관계고 뭐 비즈니스고 냐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필라테스 센터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컴플레인이 강사 변경에 대한 컴플레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그만두시거나 떠나시거나 강사 교체가 되면은 그냥 회원님들은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종에 오랫동안 있어 본 경험으로 강사가 변경된 후에 기존 회원님이 재등록을 할 확률이 90%에서 약 30%까지 확 떨어지게 됩니다. 30%면 거의 안 한다는 말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은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강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가 기반이 된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볼까요? 필라테스가 사업성이 있는지, 수익성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에 따른 이제 매출 산정이 정말 중요하겠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던 필라테스 센터 먹튀 사건 몇몇 개 있었죠. 필라테스, PT, 뭐 요가 등등 많은 이제 운동 업종들이 선불권으로 회원권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도중에 사업주가 대표가 그 돈을 가지고 튀었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죠. 많은 분들이 센터 오픈할 때 크게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3개월 단위 회원권으로 결제했던 금액을 그 달에 매출로 잡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 달에 소진된 수업 수와 회원권 개수가 저는 그 달에 진짜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미리 선불로 결제된 미래의 금액은 저는 잠재적인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장을 정리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단가를 저렴하게 큰 금액으로 받고 소진이 되는 기간은 늘어나는데 횟수는 또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매장을 정리할 때 매출보다 환불권 금액이 많아지면서 매장 정리가 어렵다 보니 최근에는 그냥 문을 닫고 잠적하는 먹튀 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저렴한 단가의 회원권은 사실 결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필라테스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사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강사에 따라서 예약이 쏠리거나 예약이 텅텅 비거나 하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강사가 교체되었을 때 컴플레인과 환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의 센터는 필라테스 강사님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프리랜서 형태라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서비스 상품에 대한 퀄리티가 강사의 재량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필라테스 센터를 정리한 제일 큰 이유인데요. 보통 필라테스 센터는 지역, 동네에서 회원이 유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50분을 운동을 하려고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센터라고 해서 본인 지역을 벗어나서 운동을 다니시진 않으시죠. 현실적으로 한 달 이상 이동하는 데 체력과 시간을 들이기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그래서 보통 지역에서 회원이 유입되는 구조이고 필라테스 센터에서 생기는 두 번째 컴플레인은 이제 예약이 힘들다예요. 그래서 맛집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전율을 기대할 수 있는데 필라테스 센터는 보통 소규모로 3명에서 6명 또는 많게는 8명까지가 최대 인원으로 수업은 50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말 너무너무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번 필라테스 센터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이 부분도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설업의 한계예요. 필라테스 센터가 교육 서비스 업종이긴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시설업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유는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취미 활동 중에 하나로 이왕이면 더 깔끔하고 방문했을 때 마음을 확 끌만한 편안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인테리어도 너무 오래되지 않고 기구 시설도 너무 노후화되지 않는 곳을 이제 다들 선호를 하셔서 필라테스 기구도 주기적으로 소모품을 갈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모든 매장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운동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 그리고 기구의 노후화에 대비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라테스 수업에 기구 없이 수업은 이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구 교체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필수입니다. 요즘에 생겨나는 매장들은 거의 저가형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의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될 확률이 높겠죠.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필라테스 센터 폐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폐업률이 높아지다 보니 먹튀 사건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매장을 운영을 하고 싶으셔서 계획 중이시라면 한번 제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